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외자로 인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 사례 또는 또 이와 관련된 파생된 상간 소송에 관한 사례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본 사안은 혼인 기간이 무려 40년 이상이 되는 전형적인 황혼 이혼의 사례죠. 40년 이상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 협의 이혼을 해서 3년간은 별도로 부부가 아닌 삶을 살다가 다시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사실상 이혼과 다름없는 상태, 즉 25년간 별거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또 그 혼외자까지 생겼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귀책 배우자 이혼 청구니까 이혼이 잘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혼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먼저 이 두 부부는 중매를 통해서 만났고 남성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아내 쪽은 집안이 의사 집안이었죠. 장인어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사위인 남편이 나중에 그 병원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연애를 좀 하다가 혼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성격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알콩달콩 잘 지내는 부부와는 좀 다르게 좀 처음부터도 좀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금실 좋은 그런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는 어쨌든 3명이나 아들 3명을 낳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다복하고 크게 문제 없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격 차이나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거나 이런 문제로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가 그날은 좀 그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사실은 좀 한 명이 먼저 집을 나가서 서로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 더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는 방법인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TV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때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과정 또한 첫째 아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가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결정적인 계기는 됐겠지만 사실상 유사한 그런 사건들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이 지속되면서 서로 감정이 쌓여오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정말 바닥으로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사실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한다든지 그게 과도할 경우에는 또 그 또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남성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폭력이 사실은 좀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이 폭력을 이제 행사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위의 위험을 느끼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폭력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지속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폭력이나 또는 여성의 이제 정말 모욕적인 발언, 모욕적인 무시, 그런 폭언 등이 사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트리거가 되는데, 보훈사안에서도 이제 사실 이 남편의 폭력성, 그러니까 TV를 들어서 던지는 거는,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것도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내가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향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 이것도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뭐 형사 고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혼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혼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이 당시에는 협의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의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혼인 신고를 하고 약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 아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사실 10년 만에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두 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다툼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이제 이 여성분 쪽의 집안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도 어느 정도 이제 그때 뭐 산후조리원, 뭐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이혼을 한다고 해도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성 입장에서도 특별히 이제 아내에 대한 뭐 미련이나 뭐 애정이나 그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을 두 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자녀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으로 아직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이제 사는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자.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각자 생활을 하되 이제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같이 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협의 이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의 의무는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뭐 동거 의무라든지 뭐 정조 의무라든지 성실 협력 의무 등은 없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만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뭐 미국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제 남편분도 그 즈음에 이제 새롭게 만나는 여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잘 들어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전에 살던 거주하던 집에 있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아이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이 이제 제3의 이제 여성과 뭐 자주 만나고 외박도 하고 또 살림도 따로 차려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여성분은 뭐 그럴 때는 본인이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고, 그렇게 서로 이제 터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좀 아마 좀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뭐 아이들 엄마 아빠가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남편분이 이제 그 만나던 여성과 어느 정도 관계가 좀 그때쯤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년간 각자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시다가 약 3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보면, 같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이혼을 했다가 혼인했던 히스토리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물론 다른 사람과 이제 초혼이었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한 다음에 이제 제3의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당사자가 동일인과의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재혼, 혼인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이 높진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건을 보다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다시 재결합을 해서 끝까지 잘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죠. 어차피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다시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나 뵙는 것을 보면 이제 당사자 간에 다시 이제 이혼을 했다가 뭔가 뭐 이혼을 해봤자 별거 없다라고 깨달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녀들 때문에 이제 다시 재결합을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전의 문제가 사실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부 상담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제 그 당시에 이혼을 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해결의 방안,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했는데 사실 이혼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여전히 이제 당신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더라. 라고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개선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새 출발을 하시는 것이 두 번째 혼인 생활은 첫 번째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잘 하시는 분들은 재결합을 해서 계속 이제 끝까지 이제 100년회로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동일한 이유로 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 첫 번째에 이혼을 했던 이제 사정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로 이혼을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부간의 대화, 진지한 대화,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도 사실은 서로의 탓을 하면서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어떤 폭력성,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외박도 뭐 자주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외박, 가정에 대한 소홀 등이 있었고, 남편 입장에서는 당시에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오해를 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혼을 해서 3년을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경위로 해서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동거를 하고 새로 그러니까 만나던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제 합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이제 두 분이 다시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고 새로운 혼인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협의 이혼 기간 중에 협의 이혼한 이후에 그 만났던 여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정리를 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혼인신고를 다시 했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외박이 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물론 자녀들 때문에 주된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 남편이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그 만나던 여성과 살림을 차려서 그곳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2년 정도 동안 계속 동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 아내분은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뭐 외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추측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도 완전히 다시 이제 어렵게 혼인신고를 다시 했는데 이 사유만으로 다시 이혼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혼인 생활을 좀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남편한테는 계속 설득을 했겠죠. 집에 들어와라. 어떻게든 뭐 그쪽에 정리하고 들어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그 동거를 하던 이제 여성분과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이 여성분의 아버지, 즉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어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경영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영을 이제 사위한테 좀 맡기고 싶으셔서 사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병원을 맡아서 원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동거하던 여성은 이제 청산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아내분도 새롭게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그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와 이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간호사와 이제 다시 이제 외도죠, 외도. 네. 다시 부정행위를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게 됐고 또 이제 동거를 새살림을 차려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이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혼외자 자식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생기면 어쨌든 혈육에 대한 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관계를 이제 뭐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여성과의 관계는 어쨌든 자녀가 없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여성분과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은 사실 이전에도 아내와의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에 대한 이제 뭐 생각 때문에 혼인신고를 다시 한 거라서 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무효화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아내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두 번째 혼인신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내가 임의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서에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본인의 글씨체처럼 작성을 하고 사인까지 해서 신고를 했다라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혼인무효는 사실 거의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요. 혼인무효가 되려면 당사자 간에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 합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임의로 한 거죠. 예를 들면 당사자가 뭐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치매 등등의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또는 이제 본건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위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사례인데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 없이 이제 그러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혼인 의사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혼인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서를 위조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 별개로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을 해서 거기 결과가 있는 경우에 혼인 무효라는 걸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본 소송에서는 그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남편 쪽에서 별도의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도
쉽게 무효다, 그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밝혀졌던, 제출됐던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명확하게 뭐 혼인신고서가 위조됐다라는 증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실 거의 혼인신고를 다시 한 다음에 한 7년 정도를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설령 혼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인을 했다. 즉, 혼인생활을 받아들여줬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무효를 추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면 그 당시에 바로 잡기 위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이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은 무효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추인한 거다, 인정한 거다, 혼인생활을 인정한 거다 라고 판단을 해서 혼인무효 소송은 패소, 원고 패소, 즉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의 계획과는 달리 이제 혼인생활은 공식적으로 계속 지속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편분은 그 혼외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간호사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가정 생활이 더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처의 원래 본인의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간호사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신 거죠. 이 생활이 25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본처와의 혼인 생활은 이제 방치를 한 거죠. 거의 교류가 없었던 거고, 그 아내와는 교류가 없고, 사실상 이제 중혼적 사실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법률혼 관계가 있는데 이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실체적인 혼인 생활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제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은 이제 남자가 인지를 하면 혼외자이긴 하나 인지를 하면 법률상의 자녀로서 인정을 낼 수 있지만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 이제 부부 간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고 사실혼으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중혼적 사실혼이죠. 그러니까 법률혼과 중첩되는 중혼적 사실혼이죠. 사실 아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혼적 사실혼에 있는 이 여성은 이 남성을 상대로 뭐 재산 분할을 청구하거나 위자료 청구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로 거의 25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25년 동안 이 남성이 자녀들한테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본처와의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성년이 됐겠죠. 25년이 더 지났으니까. 성년이 됐는데 그 3명의 생활비, 그다음에 뭐 학비, 그다음에 결혼 비용, 그다음에 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남성이 다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이제 뭐 3명 자녀 모든 결혼식에 다 참석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일정 자녀의 결혼식에는 참석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사례에서 제가 보면서 좀 특이했던 거는, 그러니까 본처가 있고 이제 지금 중혼적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처가 있는데 이제 그 분과 같이, 그러니까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자녀의 상견례에 같이 부부인 양 이렇게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내가 있는데, 근데 그 아내와의 자녀의 상견례에 이 남편분이 본인이 현재 동거하고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여성분과 같이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 이 자녀들도 이 아버지의 이 관계, 그러니까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어쨌든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이든 타이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었으면 상견례 오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상견례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동거하고 있는 여성까지도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과 그다음에 이복 형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들끼리도 서로 여행도 가고 서로 계속 교류를 합니다. 즉 이제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본 가정이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의 관계도 있다라는 것들이 다 인정이 된 상태인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하거나 이걸 다시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정착된 상태로 25년을 산 겁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아내분이 이 관계를 정리하고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고 거기다 또 아이도 있어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실 계기가 이미 이제 한번 이혼도 했었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해결이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본 법률혼의 가정에 돌아오지 않다 보니 이러한 두 집이 살림이 된 거고 사실상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중심은 중혼적 사실혼인 이 혼인 생활에 사실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로 25년이 지속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지내다가 이제 25년 병거를 한 이후에 이제 이 남성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상속의 문제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든 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의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해서 이혼이 되어야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 정리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부부관계에 있으면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아내한테도 상속이 되죠. 뭐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에 실체가 없고 사실상 이혼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내한테 상속이 됩니다. 자녀들은 뭐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은 혼외자라도 인지가 되어 있어서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로 되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자녀든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자녀든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상속을 받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내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는 그게 중혼적 사실이든 뭐 정상적인 사실혼이든 상속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고자 이제 본처와의 법률혼 관계를 좀 정리하려고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유책의 주된 비중이 사실 이 원고 이 남성에게 있죠. 네, 집을 나갔고 새로운 살림을 차리고 25년 동안 그 여자가 살고 있고 혼외자까지 출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된 기책은 남성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25년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법률혼 관계가 누가 봐도 사실상 파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마저도 이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본 어머니, 이제 어머니 생모 어머니와 남편 아버님과의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이제 아버지는 새로운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마저도 인정하고, 그 혼의 자녀와도 교류를 하고, 그 중혼적 사실혼에 있는 여성과도 교류를 하는 이 상황은 사실상 법률혼 관계는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피고가, 즉 그때는 여성이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이 혼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 또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초기에는 좀 노력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남편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슨 가족 행사 있으면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남편의 뭐 생일 등을 챙겨줄 수도 있는데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라도 이제 뭐 연락해서 밥이라도 먹으러 와라. 아니면 뭐 무슨 행사에서 같이 식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데도 그런 것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내 또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 이제 헌신했던 아내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혼 청구를 하는, 귀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그러한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한다라는 이제 판례 입장이 있는데, 보은상 같은 경우에는 여자 쪽도 집안이 매우 부유하고 이제 여성도 직장인, 직업이 있는 거죠. 뭐 산후조리원, 뭐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 수입이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됐고요. 그리고 자녀들 또한 부유하고 특별히 문제될 거 없고, 남편 쪽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했고, 또 여성 쪽에서도 부동산을 자녀들한테 증여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던 거죠. 즉,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그 축출 이혼의 이제 제도적 취지와는 맞지 않은 사안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도 굳이 이미 끝났는데, 이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끝이 났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 혼인 생활을 억지로 이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사례들을 보면 완전히 파탄에 이를 정도로 교류가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됐고, 또 이제 귀책 배우자가 본인의 귀책을 상쇄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한 경우, 얘는 보통 이제 혼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그래도 본인이 사실 두 명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한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일반적인 양육비 수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실 해왔고, 또 결혼식에도 참여하고, 뭐 중요한 행사 때는 아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25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로서는 노력을 다 했고, 자녀들도 그 덕분에 지금 장성해서 다 충분히 이제 가정생활을 이끌 수 있는 그 정도 지위에 있을 수 있도록 터전을 다 마련해줬는데, 이제 그러한 귀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다 상쇄될 만큼 시간이 흐르지 않았냐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이 부부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이미 한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를 해서 그 슬하에 성년 자녀가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 간에도 뭔가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안 맞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별거를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같이 있으면 답답하다.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의 이제 폭력적인 경우에 별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남성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가 나를 좀 구박을 심하게 하거나 구속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들일 때 별거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 맞아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별거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별거가 계속 지속돼서 이제 이혼에 이르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별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부부간에 해야 되는 의무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어떤 경우에도 각방 쓰지만 안 걸고 어떻게든 같이 이제 방에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다퉈도 이제 저녁에 같이 잠을 자고 하면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또 정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각방을 쓰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별거까지 하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도 이제 별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면 이제 별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합쳐야 되는데 이 두 부부도 전혀 이제 합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거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거를 하면 좀 생활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 있다고 해도 퇴근을 하면 집에 사람이 없으면 결국엔 외로움을 느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건에서도 이제 서로 별거를 하고 난 상태에서 이 남성이 이제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로 살림을 차려서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미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차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본인이 별거해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여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집으로 옮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별거는 가급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남성분은 이 별거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여성을 만났고 같이 살림을 차려서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미 남자가 따로 살고 있으니까 미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좀 있으니까 이제 뭐 돌싱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별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고 어쨌든 가정이 없이 이제 혼자 있고 또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는 이제 법률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믿고 동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부모가 와야 되잖아요. 시부모가 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좀 이상하다. 뭐냐. 그랬더니 뭐 좀 일이 해외에 계셔가지고 못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무슨 병원 문제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을 보게 됐는데 그 피부양자의 다른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서 물어보니까 뭐 이제 이 친구들은 내 자녀가 아니고 이제 다른 조카인데 이제 이런 의료보험 혜택 때문에 나한테 들어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성분도 이상하니까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이제 위조를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를 합니다. 그 여성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 결혼식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2명이나 낳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별거를 하고 이 남성은 이중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전히 이것도 중혼적 사실혼이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니까 이상할 뿐인 거죠. 그렇게 그래도 이제 남자를 믿고 계속 이제 이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남성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혼인관계를 정리를 해야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랑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처에게 이혼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정말 별거 기간 25년인 것처럼 장기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 입장,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 입장에서도 뭔 경제적 여유가 있고 뭔가 이제 돌아오라는 액션도 전혀 안 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사건은 이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이제 계속적으로 집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집을 나간 거는 남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 문자도 보내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완전히 법률혼 관계가 파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상간소송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고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 여성은 이 남성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상간소송에서 다 입증이 된 거죠. 계속 남성이 거짓말을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위조해서 제시했던 그 사진도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조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나 유부녀 유부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제시하는 경우들을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위조하는 게 쉽지 않고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위조를 해서 마치 본인이 미혼인 것처럼 이제 증명서를 꾸며서 제시를 한 거죠. 혼인관계 증명서든 가족관계 증명서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고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 여성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이제 만났던 거기 때문에 부정행위라는 부정행위는 맞지만 사실 이 불법행위는 아니다. 즉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다. 내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간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외자 자녀까지 출생을 한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상속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혼외자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혼외자가 갑자기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거나 뭐 나중에 뭐 유류 반환 청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터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더라도 상속의 문제로서 결국에는 혼외자가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본 혼인 생활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생활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면 본 혼인 생활을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종료를 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이러한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